어쩌다 혼자 웃는 웃음을 독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재로 잘 알려져 있는 정조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1804년 유배지 강진에서 쓰셨다는 시조 독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독소에서 느끼는 것은 편안함입니다만 인생살이 불공평하다는 걸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250여 년 전의 사회풍자 내용이지만 지금의 세태를 보는 것 같아 또다시 혼자 웃게 되네요. 유속무인식, 살림이 넉넉하여 양식 많은 집엔 자식이 귀하고 단한 필환기, 자식이 많은 집엔 가난하여 굶주림이 있다. 달관 필창호, 높은 벼슬 아치는 꼭 멍청하고 제자무소시, 재주 있는 인재는 재주 펼길 없다. 가실소환복, 집안에 완전한 복을 갖춘 집 드물고 지도상능지, 지극한 돈은 항상 쇠퇴하기 마련이다. 옹색자매탕, 부모가 절약하여 재산을 모으면 자식들은 방탕하고 부해낭 필치,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짓을 한다. 월만빈치운, 보름달 뜨는 날은 구름이 자주 끼고 화개풍오지,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댄다. 물물진여차 세상일이란 모두 이런 거야. 독소무인지 나 홀로 웃는 까닭을 누가 알아줄까? 위의 한시 내용은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내용 그대로입니다. 12줄의 내용은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세계사의 어떤 석학과 견주어도 상석에 모실 분입니다. 한국사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지만 자신의 시 홀로 웃다처럼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18세기 초반부터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을 개혁의 인물로 정조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등장하지만 하늘은 조선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개혁의 중요한 시기에 정조를 하늘로 불러올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날개를 달아 일생의 포부를 조선의 개혁에 펼치려던 정약용 선생의 날개도 꺾여 전남 강진으로 18년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다산의 독소는 18세기 조선의 운명을 거머쥔 정조 임금과 개혁의 초점에 시기적으로 맞닥뜨리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다산의 개혁은 날개가 꺾인 채 정적으로 몰려서 강진으로 귀양갔습니다. 역사는 갑신정변으로 이어지는 거국적인 불운을 겪고 선진국으로 들어서던 그 당시 일본도 조선의 권력에 관여하고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다툼은 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메이지 왕 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번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구를 이룩한 국가변혁입니다. 결국 막번 체제가 양보를 하고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여 오늘날 일본은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1868년부터 1880년대에 마무리되었으니까 정조대왕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이 끝날 때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시기에 조선은 안동 김씨와 대원군 그리고 명성황후 등의 권력 다툼으로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이 강진 유배 중에 쓴 책이 1000여 권으로 그 중에서 경세유표라는 책은 참고 자료에서 기존 제도들의 모순에 대한 뼈아픈 통찰과 지적을 남기며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정치, 사회, 경제 제도를 개혁하는 부국 강병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자는 내용의 국정개혁의 중요한 책입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성공으로 선진국의 깃발을 달고 대륙을 넘볼 때에 조선은 권력 다툼으로 다산을 강진으로 귀양 보내 개혁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큰 슬픔을 당하면 슬피 울지만 울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더 큰 슬픔을 당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소리내어 혼자 허허 웃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경기도 광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마제 실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산의 생가 당호를 여유당이라 합니다. 다산 선생이 강진 귀향이 풀리고 바로 고향으로 가서 여유당이라 당호를 붙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숨도 크게 안 쉬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유당은 노자 도덕경의 한 구절로 마치 코끼리가 살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산다는 뜻입니다. 귀향이 풀리고 고향 남양주로 돌아와서 여유당을 짓고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산 다산은 그래서 쓸 책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 사회는 참으로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무능한 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유능한 이는 능력을 발휘할 자리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릴 자식이 없는 반면 자식 많은 이는 배고파 걱정입니다. 하늘은 한 사람에게 복을 몰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싶은 삶의 궤도에 오르니 그때부터는 내리막길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조리와 결함이 인생인가 봅니다.